더 이상의 경쟁자는 없다.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과 위력을 지닌 155mm 신형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 40km. K9 자주포는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로 일궈낸 최첨단 무기이자 세계에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명품 중의 명품이다. 세계 최첨단 최고의 앞으로서 우리 육군과 포병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격 임무를 버튼으로 자동 수행할 수 있는 K9 사수를 맡게 되어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1000마력 엔진을 탑재, 한국적 지형에 적합한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갖춘 K9 자주포. 어떤 목표물도 사격할 수 있는 360도 전천후 방향 전환. 그리고 완벽한 자동 사격 통제. 버튼 하나로 20톤 포탑을 정밀 구동한다. 또한 포탄 자동 이송 장전 장비를 탑재한 K9 자주포는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 1989년 불가능의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디딘 K9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 10여 년에 걸친 땀과 노력은 지금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제 아들을 얻을 때보다 더 큰 그 환희와 기쁨. 화포 분야에 있어서 후진국에는 세계 화포 역사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2001년 해외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튼 우리의 K9 자주포.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인증받기까지 10여 년에 걸친 대장정의 역사가 있었다.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행진 행진하는 거야. 국가 방위의 기본 병기인 화포. 전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 무기로 인식되어 온 화포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1980년대 후반 선진국들은 미래의 전장 환경에 적합한 뛰어난 성능을 갖춘 자주포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었다. 미국은 M109A6 팔라딘을, 영국은 AS90 자주포를 개발 추진 중이었고 독일 역시 PGH-2000 자주포 개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자주국방의 초석이자 국산무기 개발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지난 85년 세계 화포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기초 연구에 착수했다. 정비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근데 앞으로는 그리고 전장 선진국의 상황이 기술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 개념이 없어지고 극비리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다. 그러나 당시 국내 화포 기술 수준은 이제 겨우 석기의 개념을 이해한 정도. 그 무렵 야전에서는 155mm KM109A2 자주포, 일명 K55 자주포가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 국내에서 공동 생산된 한국 포병의 주력 화포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래 화포의 발전 추세를 전망한 프로젝트 팀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여건에서도 새로운 자주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화포 분야 개발에 외기를 걸어온 안충호. 그는 먼저 한창 양산 중에 있는 K55 자주포의 성능 향상 방안을 육군에 제안했다. 성능 개량 방안을 육군에 제시를 했는데 육군이 그것을 유보 판정을 하게 되니까
아, 그럼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신형 자주포로 방향을 틀어서 가자. 그 무렵 무기 선진국에서는 탄도 협정을 체결. 향후 10년간 미래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사거리 40km급의 155mm 52구경장으로 개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즉 이 탄도 협정은 곧 신형 자주포 개발의 기준이 됐다.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형 K9 자주포 개발을 위한 첫 연구가 시작됐다. 안충호는 세계적 발전 추세와 주변국의 자주포 상황, 그리고 한국 포병의 현황을 분석해 신형 자주포의 개발 방향을 결정했다. 신형 자주포는 수출 가능성과 호환성을 고려해 155mm 52구경장, 즉 8m 포신을 채택하고 사거리는 40km로 설정했다. 또한 15초에 3발 발사 가능한 급속 사격과 신속한 사격 후 진지 변환 능력을 갖춘 세계 정상 수준의 새로운 자주포를 국내 독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충호는 포병 실무장교였던 강대만 중령을 찾아가 21세기 전장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자주포의 가능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기존 화포의 사거리와 기동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이었다. 21세기 미래형 자주포는 포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다 멀리 많이 쏘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기동하면서 사격 후엔 신속한 진지 변환으로 뛰어난 생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형 자주포 개발은 운영 주체인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 발상 자체는 대단히 획기적이었습니다. 포병병과 출신 장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가운 일이었어요. ADD에서 그런 제의를 해왔을 때 저는 그 교리나 전술 면에서 또 그때 안보 상황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신형 자주포 개발이 시작될 무렵 첫 위기가 찾아왔다. 걸프전 발발로 첨단 자동화 무기인 신형 자주포는 재래식 무기라는 인식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신형 자주포 개발과 제작에 필요한 기술은 모두 235종. 그러나 자체 분석한 기술 수준은 45.5%로 기대 이하였다. 프로젝트 팀은 국산화율 70%를 목표로 정제성 등을 고려해 엔진과 변속기, 위치 확인 장치 등은 해외에서 도입, 나머지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문 연구원이 축구에서 그 골키퍼가 있다고 공이 안 들어가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장애물이 있는 거는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 무기까지 수학적인가 그건가 가장 먼저 사거리 연장을 위한 무장팀의 연구가 시작됐다. 중요한 것이 그 포탄 사격을 수행할 무장 개발의 중심엔 한태호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무장은 포열과 재퇴기, 장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칭하는 포신은 포탄을 목표 지점까지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포신을 설계하는 데 있어 포신의 길이와 두께는 매우 중요한 수치. 포신의 두께는 포신 내부의 압력을 결정하고 포신의 길이는 사거리 연장과 직결된다. 따라서 신형 자주포는 K55보다 2m 길어진 52구경장의 포신으로 설계됐다. 이것은 155mm의 52배로 포신의 길이는 약 8m가 된다. 너무 과도하게 설계하면 포신 중량이 많이 나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이제 그 사격 압력에 포신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치명적인 결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게 설계를 할 것인가. 사거리 40km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8m 포신. 그러나 당시 국내 설비로는 6m 포신 제작만이 가능했다. 제작업체의 설비 보강 없이 신형 자주포의 포신 제작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그 6m를 공적으로 8m까지 연장하는. 연구원들은 업체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포신 가공을 위한 설비 보강을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포신은 가까스로 제작됐다. 그러나 이번엔 사격 시험을 할 수 있는 발사대 확보가 문제였다. 당시 상황에선 포신을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에 묶어 사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새로 제작한 8m 포신으로 첫 시험이 시작됐다. 마침내 첫 발사.
그러나 발사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시험은 중단됐다. 쏴서 있다는 발사 가능하다 하는 거를 육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계획대로 과연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암담했던 거죠. 그 무렵 난감해하던 무장팀에게 귀가 번쩍 트이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포신 종류에 상관없이 사격 시험이 가능한 발사대가 시험장에서 자체 개발됐다는 정보였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 다음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 포탄이 포신을 빠져나갈 때 포탄에 가해지는 힘이 커야 멀리 나갈 수 있다. 즉,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신 내부의 압력과 포탄의 속도를 측정해 사거리 40km 달성 가능한 힘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포탄 발사용 추진제를 늘려 포신 내 압력을 상승시키는 시험은 포신의 파손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포신 내부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제를 증가시키다 보니 시험 도중 포신 주요 부품에 갖가지 손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F1을 저희가 지금 500kg 정도로 지금 이는 무장 개발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연구원들은 발사 시험을 통해 얻은 포신 내부의 압력과 포구 속도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설계 보완해 나갔다. 오랜 연구 끝에 포신 성능 검증을 위한 마지막 발사 시험이 진행됐다. 마침내 사거리 40km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때 달성한 기쁨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죠. 서로들 박수 치면서 깨어나면서 나가면서 일단 가능성을 보였다. 신형 자주포 사업은 갈 수가 있겠다. 한편 K-55 자주포를 비롯한 기존의 화포는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과정을 자동화하지 않고서는 신형 자주포의 목표인 급속 발사나 최대 발사 속도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즉, 짧은 시간에 다량의 포탄을 적의 목표물에 사격하기 위해서는 수동이 아닌 장전 장치의 자동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선결 과제였다. 이에 따라 45kg이 넘는 포탄을 사람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으로 포신 내부로 빠르게 장전하는 개념이 수립됐다. 하지만 그 무거운 포탄을 정확하게 자동 장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장전 장치 실험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무거운 포탄을 0도에서 70도까지 모든 사격 각도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장전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K9 자주포에서 사격 가능한 포탄은 무게와 형상이 서로 다른데 포탄의 종류나 포신 각도에 따라 일정하게 장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높은 각도에서 장전했을 때 포탄이 떨어지면 내부 장비 파손은 물론 운영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포탄이 잘 박혀도 문제고 또 안 박히면 그건 당연히 문제고, 그래서 잘 박혔다. 그럼 포탄을 다시 빼내야 됩니다. 보항에서. 그래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는 한 연권 10명이 달라붙어서 쇠막대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포탄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때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중노동이었죠. 무장팀은 고속카메라 촬영 자료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냈다. 포탄을 장전하는 순간 장전 장치의 흔들림으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었다. 설계 보완을 통해 탄생한 장전 장치는 장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2초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을 만들었는지 믿기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참 가슴이 뿌듯하고 이제 정말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구나. 결국 포탄 장전 과정의 자동화는 발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 기술을 만든 8m 포신은 최대 사거리 40km 달성의 핵심 열쇠로 K9 자주포 독자 개발의 상징이 됐다. 기존 K-55 자주포가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위치와 목표물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사격 지원이 하달되면 화포로부터 50m 떨어진 위치에 방향틀을 설치하고 방향 포경과 상호 정렬을 한 뒤 방향 손잡이를 돌려 포신을 사격 방향으로 구동시킨다. 다시 말해 사격 지원을 위한 모든 절차가 포 안팎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K9 자주포의 자동화를 고민하던 안충호는 마침내 그 해법을 찾았다. 신형 자주포 설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위치 확인 장치를 미국에서 개발해 자주포에 적용했다는 기사였다. 위치 확인 장치란 자주포의 위치, 방위각, 고각 등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주는 장치다. 즉 궁극적으로 화포 자동화를 실현케 하는 핵심 장치였다. 그 위치 확인 장치를 K9 자주포에 적용할 경우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 위치로 포를 구동시킬 수 있다. K9 자주포의 자동화 목표,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개발은 이상국이 맡았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란 무기 자체에서 명중시킬 표적의 조준 위치를 계산하고 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개발 없이는 K9 자주포의 자동화는 무의미한 기획에 불과했다. 변변한 실험실 한 칸 없었던 사격 통제팀. 연구소 뒤편의 가건물을 실험실로 꾸미고 본격적인 연구에 몰두했다. 이상국은 개발 기간 내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격 통제 시뮬레이션을 구상했다. 한편 연구개발 초기 낯선 포병 전문 용어가 걸림돌이었다. 연구원들은 낮에는 연구에 매진하고 밤엔 포병 교범을 가지고 토론을 하며 스스로 포병이 됐다. 일단 우리가 포병이 돼서 포병의 문제점을 알아야만이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겠다. 기존의 자주포는 측지반과 나침의에 의해 자신의 위치와 사격 방향을 결정한다. 때문에 사격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사격 통제팀 연구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55 자주포를 운용하는 포병 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격 절차 과정을 줄이고 빠른 시간에 사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효력사라는 판정. 이렇게 해서 개발된 사격 통제 장치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해도 13만 2천여 라인. 이 복잡하고 방대한 프로그램들이 사격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뎌내고 다른 구성품들과 설계 목표대로 무리 없이 정확하게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말 그 필요로 한 시간 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올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정신적 공황 상태까지 그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격 운영 환경에 14만 2천여 라인의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작동하기 위해 갖가지 실험이 진행됐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개발로 K9 자주포는 정지 시 30초 이내, 기동 중일 경우 6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자주포 내부에서 모든 사격 임무의 수행도 가능해졌다. 기존 K55 자주포는 사격 방향이 결정되면 포와 포탑이 반자동과 수동으로 구동되는데 이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K55 자주포의 전투 중량은 25톤, 반면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다. K9 자주포의 포와 포탑의 무게만도 무려 20톤. 포와 포탑을 신속 정확히 구동시킬 수 없다면 자동 사격 통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된 최신 기술이 영국 AS90 자주포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탑 개발을 맡은 김동현은 기술 협력을 위해 영국으로 날아갔다.
try not to focus in on the details. The details themselves are all 그러나 그들은 설계도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엄청난 기술 이전료부터 요구했다. 우리 기술력의 취약성을 절감한 김동현은 포탑 독자 개발의 의지를 불태웠다. 선진국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부러운 생각도 들고 또는 그 한국의 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우리도 한번 우리 손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한번 우리 자주포를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욕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포탑팀 연구원들은 기존의 전차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탑 구동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포탑 구동장치 시뮬레이터의 설계와 제작에 착수했다. 거기 이제 부수적으로 안정되면은 이러한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탑팀은 기술 입증을 위해 실제 자주포와 같은 1:1 크기의 실험 장치를 제작했다. 이 시뮬레이터 제작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게 될 포와 포탑 구동 장치가 K9 자주포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하나하나씩 이제 구현이 되고 동작이 되는 걸 보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컸죠. 아, 이제 한국 기술로서 독자 기술로서 신형 자주포 구동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8m 길이의 포신을 잡아주는 평형기가 저각과 고각일 때 일정한 힘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했다. 포신의 길이가 6m에서 8m로 2m 길어지면서 생긴 변화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한창 개발 중이던 선진국의 자주포에서도 지적된 문제. 김동현은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평형기 내부에 들어가는 유압 장치의 독자 설계에 도전했다. 압력 조절은 이거로 하게 되고요. 마시는 거죠. 유량 조절도. 6개월 후 사격 각도 변화에 따른 포신의 평형력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 포탑팀은 크기는 작으면서 정확히 성능을 발휘하는 평형기를 독자 개발했다. 포탑 구동 장치의 독자 개발 의지를 불태운 지 2년.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포탑 구동 시뮬레이터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선을 보였다. 잠시 후 시뮬레이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의구심은 곧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개발한 포탑 구동 장치의 구동 정밀도는 기준 오차 범위인 1밀보다 낮은 0.5밀 이하라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과연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겠냐 하는 의욕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를 격려하는 걸 보고 나서 야, 이제 우리 힘으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됐구나. 정밀도란 포탑을 회전시켜 목표 방향으로 향하게 할 때 포는 이 1밀의 오차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한다. 1밀은 360도를 6,400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가 개발한 포탑은 구동 시 1밀 이내의 정밀도를 유지했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포탑 구동 장치의 마지막 성능 확인 단계. 두 장치 간의 연동 실험이 실시됐다. 과연 1밀의 오차도 없이 구동할 수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터 연동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한국보다는 항해를 끝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만족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K9 자주포 완전 자동화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합포 기술 독립을 위해 지난 세월 사격 통제팀과 포탑팀 연구원들이 남몰래 흘린 땀의 대가였다. 기존 155mm KH-179 견인포와 K55 자주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30km. 최대 사거리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탄이다.
사거리 연장을 위한 무장 개발과 동시에 탄약 개발도 시작됐다. 사거리 40km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약팀의 홍종태가 선봉장을 맡았다. 그러나 당시 생산 중이던 로켓 추진형 내탄으론 사거리 40km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 포탄은 크게 추진 장치와 추진 장연, 폭약을 포함하는 탄체, 그리고 폭약을 기폭시키는 신관으로 구성된다. 사거리 30km급으로 개발된 기존의 랩탄은 로켓 추진제를 태워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거리 연장을 위해 추진제를 늘리면 그만큼 폭약의 양이 줄어 탄의 위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속칭 비비탄이라 불리는 실형탄은 비행할 때 탄체 뒷부분에 진공으로 인한 공기 저항이 생기는데 이것을 항력 감소 연소제로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새로운 탄의 형상은 세계 최초로 39km급 사거리 달성에 성공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탄체를 모델로 채택했다. 곧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은 홍종태는 탄체 형상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아이디어를 습득했다. 그 무렵 사거리 연장을 위한 기술로 포탄은 너브라고 하는 작은 날개를 부착한 형상으로 개발 중이었다. 이는 유선형 탄체가 포신을 빠져나갈 때 비행 자세를 유지시켜 사거리 연장에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브탄의 형상 설계 및 제작은 전혀 새로운 기술. 연구팀의 첫 번째 어려움이 시작됐다. 너브탄에 대한 몇 가지 빈약한 자료만을 근거로 독자 설계를 시작해야만 했다. 가까스로 제작에 성공한 너브탄으로 첫 발사 시험이 준비됐다. 선진국에선 용접식으로 날개를 붙여 만드는 반면 기술이 부족한 우리는 날개를 깎아서 가공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탄생한 귀한 탄이었다. 긴장과 설레임 속에 드디어 첫 발사. 그러나 탄의 비행 자세는 불안정했고 40km는 도달하지 않네요.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수차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차기 발사에 도전했다. 과연 이번엔 40km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침내 탄약팀의 지상 목표인 사거리 40km 달성. 너브탄 발사 시험은 대성공이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탄이 40.3km를 비행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탄과 함께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한편 K9 자주포는 적지대에 저장된 탄이 이송기로 이동된 후 장전장치로 넘겨지기까지 탄 이송 과정이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너브탄의 사거리 40km 달성을 자축하고 있을 무렵 자동 이송 장치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바로 탄체에 부착된 날개가 문제였다. 결국 날개를 제거한 새로운 포탄 개발이 조심스레 논의되기 시작했다. 목표치인 사거리 40km를 달성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너브탄은 K9 자동화의 걸림돌이 됐다. 남은 기간은 고작 2년이었다. 탄약팀은 초비상이었다. 탄약 연구진들의 원망도 있었고 저 스스로는 또 책에 대한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 탄약이 개발되지 않음으로 해서 책의 전체에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새로운 탄의 형상 설계가 시작됐다. 그러나 날개 없이 탄의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유선이 아닌 직선형으로 설계해야 했다. 공기 저항 증대에 따른 사거리 축소가 예상됐다. 6개월 후 날개가 제거된 새로운 탄의 첫 발사 시험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결과는 사거리 38km. 군 요구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거리는 좀처럼 향상되지 않았다. 이제 개발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남짓. 탄약팀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신관의 외형을 유선형으로 설계 변경했다.
그 무렵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이번엔 발사 후 탄체의 일부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원인은 회전 탄대의 파손 때문이었다. 발사 시 포신 내에서 탄을 회전시켜주는 회전 탄대가 성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어 있었다. 탄이 발사되는 동안 탄의 자세가 불안정해 생긴 문제였다. 개발 종료 시점에서 발생한 다급한 문제. 그러나 길은 있었다. 탄약팀은 보조 탄대를 부착하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다. 드디어 최종 발사 시험. 우여곡절 많은 지난 10년 세월의 성패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신형 BB탄이 발사대를 떠났다. 3부장치 연수한테 전장 39km, 39.5km, 40km, 40.5km, 41km. 날개 없는 신형탄으로 세계 최초로 사거리 41km 달성에 성공했다. 시점에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을 때 10년 동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1세기 전장 환경에 적합한 신형 자주포가 되기 위해서는 험악한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탁월한 기동력이 요구된다. 자주포형 궤도 차량 개발은 최창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자주포의 차량 설계를 위해 먼저 기동실험 차량이 제작됐다. 협력업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기동실험 차량이 완성되자 곧바로 시험 주행이 실시됐다. 기동실험 차량의 시속은 60km 이상,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이후 기동실험 차량은 400km를 시험 주행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차량 설계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들을 쏟아놓았다.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 또 굴러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인지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자주포 차량 설계에 있어 분에서 요구한 방어 성능을 만족하면서 기동 성능도 만족시키는 장갑 판재가 절실했다. 자주포 차량은 포탄과 지뢰 등 적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기존 K-55는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됐으나 선진국의 신형 자주포는 모두 강철 장갑 판재를 적용하는 추세였다. K9 자주포는 국내에서 개발된 강철 장갑 신소재를 적용했다. 기존 화포는 사격 후 충격을 지탱하며 정확한 사격을 위해 커다란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시킨다. 그러나 겨울철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야 하는 이 작업은 자주포 운영에 있어 개선사항 1순위였다. 충격 완화를 위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영국의 AS90 자주포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장치를 적용한 결과 스피드 없이도 360도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고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차량팀은 영국의 AS90에 적용한 제품을 기술 도입, 국산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행 시험 중 믿었던 유기압 현수 장치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험 차량에 쓰인 12개 중 8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총 중량 42톤인 AS90에 비해 5톤이나 무거운 신형 자주포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이제 연구진 스스로 신형 자주포용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 연구원들은 밤낮 없는 실험을 계속해야만 했다.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시험 끝에 결국 유기압 현수 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기술을 제공했던 영국으로 역수출하는 피고를 이루어냈다. 상황이 반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억울함이나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갚았다 하는 그런 통쾌함들이. 그런데 시제 차량이 완성 후 차량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도입한 800마력급 엔진이 말썽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도 일부 엔진 및 변속기 개발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양산 수량과 제한성, 또 그에 따른 개발비 등 경제성을 고려해 엔진은 해외 도입을 추진했다. 최창곤은 대처 방안을 찾느라 동분서주했다. 엔진 제작사인 미국 업체의 성능 보완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회담 역시 신통치 못했다. 저희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그 뭐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엔진의 고장은 줄지 않고 계속됐다. 미국 DDC사의 상업용 엔진을 800마력급의 군용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최창곤에겐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 최창곤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엔진 교체를 위한 6개월간의 치밀한 자료조사 끝에 새 엔진은 1000마력급 독일의 MTU사로 결정됐다. 엔진 교체 이후 차량은 한국형 지형에 적합하도록 보완 설계해 한층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엔진 하나로 인해서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로서는 심장을 수술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과 어떤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 차량은 1만 킬로미터 주행 시험을 거뜬히 통과. 이로써 신형 자주포 K9은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태어나게 됐다. 마침내 K9 자주포를 구성하는 중요 구성품이 완성되고 각종 시험을 통해 신형 155mm K9 자주포가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제품으로 완성된 신형 자주포가 그 성능을 처음으로 평가받는 날.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의 성능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은 김현배가 사령탑을 맡았다. 시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발사 초읽기가 시작되고 1초, 0초, 발사! K9 자주포의 첫 발사 시험은 성공이었다. 그러자 김현배는 최고 장약보다 15% 더 센 장약으로 시험을 진행시켰다. 최고 장약인 6호 장약이 발사될 경우 최악의 경우 장비 파손 또는 폭발의 위험이 따르는 시험이었다. 만에 하나 장비에 손상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장비의 최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김현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우리 장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사업 전체에 그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 6개월 후 K9 신형 자주포가 전투용 장비로의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자 총책임을 맡은 김현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각 팀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 시범을 제안했다. 개발 종료 전 공개 시범이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자동화에 따라 승부원수는 이런 공백에서 500으로 감소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공식적으로는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격 준비 완료. 발사 5초 전.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9 자주포는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며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험 발사는 성공이었다. 마지막으로 15초 이내에 세 발을 발사하는 급속 사격이 준비됐다. 이로기는 실패였다. 잠시 후 2호기의 사격 명령이 하달됐다. 1초, 0초, 발사. 그러나 2호기 역시 반응이 없었다. 정말 그 지구멍이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심정이었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
극한적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신형 자주포의 성능 시험이 연일 이어졌다. 시간당 120mm에 달하는 강우에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저온 액체 질소를 불어넣은 냉각실에서 온도를 인위적으로 영하 32도까지 내린 후 극한 상황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점검에 들어갔다. 영하 32도를 20시간 이상 견뎌낸 신형 K9 자주포가 사격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성에가 채 녹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격은 정상이었다. 다음은 시험평가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속발사 시험 차례. 장약이 자연 발화되는 온도까지 1분당 2발씩 계속적으로 사격하는 시험이다. 지속 사격을 하다 보면 발사 때마다 포신에 전달되는 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 이르면 장약이 뇌관에 의하지 않고도 발사될 수가 있다. 이때 사거리 변화가 생겨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날 시험에선 자연 발화 시점까지 통상 60발을 사격하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총 78발을 사격했다. 최악 조건의 실험까지 K9 자주포는 모든 악조건을 이겨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해냈다 하는 그런 뿌듯함, 또 우리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연구원들은 개발 중에도 자주포병 부대를 찾아가 의견을 교환했다. K9 자주포의 완벽한 개발을 위해 야전에서 운영하는 병사들의 제안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불편한 적이 있는 건가? 예, 그러니까 꼭 엔진실에 물이 최종 개발 완료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분당 6발을 발사하는 최대 발사 속도 시험이 준비됐다. 최대 발사 속도 시험 1초, 0초, 3초, 2초. 다음 발사 명령이 1초, 떨어졌다. 0초, 발사. 순간 자주포 쪽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화재는 완전 연소되지 않은 장약에 남아있던 불씨가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자주포에 타고 있던 강신천과 연구원들이 화상을 입었다. 사고의 여파는 엄청났다. 급기야 사업기간 연장 검토로 이어졌고 김현배는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발 기간 연장은 곧 프로젝트 실패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사고 이후 장비 복구와 완전 연소가 되는 장약 개선을 위해 특별팀이 구성됐다. 하루 1시가 급박한 상황. 화상을 입은 강신천은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복귀해 남은 연구를 이어갔다. 한편 김현배는 다음 사격 시험의 승무원 선정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뜻밖에도 화상을 입은 강신천이 사격 시험을 자청하고 나섰다.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 희생 정신이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신천은 최종 시험 평가를 위해 또다시 K9 자주포에 탑승했다. 지난 1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 K9 자주포. 포효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K9 자주포는 포탄을 뿜어냈다. 최종 시험 평가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4,100여 발의 사격 시험) 13,800km의 주행 시험 끝에 신형 155mm K9 자주포는 군으로부터 최종 전투장비 사용가 판정을 획득했다. 한국형이라는 K와 기필코 90년대 개발을 완료하고 군에 배치한다는 의미의 국가 결합되어 K9이라 불리는 우리의 신형 자주포.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주포 K9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개발한
연구원들의 혼과 의지의 결정체다. 최전차 무장도 우리 기술력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또 차기 어떤 무장을 이제 요구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다른 차기 세대의 그런 자주포를 구상하고 또 그런 구상을 하는데 K9 개발 경험이 어떤 밑바탕 큰 토대가 됐습니다. 10년의 대역사 끝에 탄생한 우리의 K9 자주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명품으로서 세계 무기사에 당당히 그 이름을 남겼다. 지난 9월 초 중동 국가의 군 최고 관계자가 우리의 K9 포병 부대를 방문했다. 현재 6개 국가와 수출 협상 중에 있는 우리의 K9 자주포의 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 수출 실적의 쾌거를 달성. 우리의 K9 자주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무기이자 명품이다.